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포커즈 칸님께서 시들무에 처음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이분은 직접 소개하는 걸로 시작으로 해서 한번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포커즈 칸님 반갑습니다. 네, 돌비님, 그리고 아이고. 귀족분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포커즈 칸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셨는데 예전 과거에 아이돌이셨잖아요. 네. 네, 활동을 하셨고 실제로.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안에서의 또 팬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쵸.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룹은 2010년도에 데뷔를 해서 한국 활동을 초반에는 좀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고 이제 그 이후에는 해외적인 반응들이 좀 있어서 해외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해서 해외에서 콘서트를 하고 그렇게 활동을 오래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했고요. 오, 예. 그리고 앨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원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뭐 작년에도 냈었고 지금도 계속 준비하고 그렇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또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래 제목을 또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게 사람의 기억에 오래 남을수록 또 좋은 거긴 한데 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활동도 하시고 또 일도 하시고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또 저희 방송을 봐주시고 또 멤버분들도 저희 또 귀족이시라고. 네. 저랑 이제 또 숙소에 막 이렇게 해외 나가면은 저희가 호텔에도 있고 숙소도 생활을 할 때도 있어요. 아, 그렇지. 그럴 때 대기하는 다 시간도 같이 있고. 모여서. 네, 보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또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포커즈 칸님께서 네. 이야기를 해주실 내용은 아이돌 연습할 때도 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포커즈 칸이에요! 일단 이 일은 2009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가 그때 데뷔를 코앞에 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회사도 연습실도 새로 이사를 했어요. 새로운 곳으로. 그래서 매일같이 밤늦게 연습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제가 사진이 취미였어요. 그때가 제가 고3인데 그때 사진이 또 취미여서 DSLR 그 카메라 가지고 막 여기저기 찍는 걸 좋아했었는데 알지. 그 한때 감성. 네. 그래서 이제 그날도 연습실에서 쉬거나 그럴 때 멤버들 사진도 찍어주고 뭐 연습실 풍경도 찍고 이러면서 연습을 딱 마치고 새벽 늦게 숙소에 들어갔어요. 가서 이제 한번 사진이나 봐볼까 하고 사진들을 쭉 보는데 그 연습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면이 다 거울로 되어 있어요. 그 거울 통해서 연습실 전체를 딱 사진을 찍었는데 거울에 비친 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까만 부분에 창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문 안쪽이 원래 저희 밴드 애들도 있었어서 합주실이라서 그럼 밴드 애들 중에 누가 우리 연습하는 거 구경했나 보네 하고 다른 사진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슥슥 이렇게 보고 있었죠. 보고 있는데 문득 이게 뭔가 생각할수록 이상한 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창문이었나? 이러고 그리고 저희가 연습을 막 맨날 하다 보니까 이게 날짜 개념, 시간 개념도 없어지는데 분명히 9시쯤에 밴드 매니저 형 따로 계시니까 데리고 다 퇴근했는데 딱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사진을 다시 이제 찾아서 확대를 해봤어요. 뭐야, 확대를 했는데 그 순간이 이게 뭐지 하면서 소름이 돋았는데 어떤 여자의 형상이 차렷 자세예요. 정말 정자세로 차렷 자세인데 45도 각도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 창에서 저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 지금 창에 나온 것처럼 저 자세에서 45도로만 기울어져서 엄마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거 뭐지? 하고 바로 연습실로 달려갔어요. 가서 확인을 다시 해봤죠. 여기가 창문이었나 아니었나. 근데 그 문에 있었던 창은 역시 창문은 아니고 그냥 검은색 저기 나오는 저 문이에요. 왼쪽에. 저 거울에 보이는 거.
네, 저 네. 왼쪽에 검은 부분인데 저게 그냥 아크릴 장식이었던 거예요. 저 때가 저희가 이사 간 지도 연습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저기가 창문인지 아닌지도 잘 몰랐을 때예요. 근데 가서 다시 그 새벽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아크릴 장식인 거예요. 그래서 문도 열어서 합주실 안에도 봤죠. 예. 봤는데 그 반대편은 아크릴 장식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철판으로 된 문인 거예요. 아예 막혀있는. 누가 거기서 볼 수도 없고 그러고 밖에서 안이 비칠 수도 없죠. 이런 걸 보니까 아 이거는 100% 귀신이구나. 이건 귀신이다. 예. 그래서 다음날 회사에 찾아갔죠. 사진을 보여주고 원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연예계는 대박 난다. 네, 귀신을 보면 대박이 난다. 뭐 예.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저희 대박 날 것 같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회사에서는 또 이거 나중에 방송이나 어디 써야 되니까 이거 절대 뭐 고장내지도 말고 그냥 구석에 넣고 잘 보관해두고 있어라. 예.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의 해프닝 그런 것처럼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또 연습을 하고 숙소로 갔는데 문제는 그날 저녁부터 시작이 된 거죠. 안 돼, 왜요? 저희가 한 방에 2층 침대 여러 개를 놓고 멤버들이 다 같이 생활을 했었어요. 제가 쓰는 침대는 제가 1층 그리고 멤버 이유영이라고 있는데 그 형이 2층에서 생활을 했어요. 다들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워서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평소에도 좀 늦게 자버릇해요. 그래서 이제 새우잠 자세로 그냥 벽 쪽 보고 핸드폰을 계속 이러고 두들기고 있었죠.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뭔가 갑자기 쎄한 느낌이 들길래 뭐지? 이러고 있다가 그냥 뒤를 쓱 돌아봤어요. 폰 내리고 뒤를 쓱 돌아봤는데 제가 1층이잖아요. 근데 2층 난간에 어떤 여자아이 같은 애가 매달려서 예. 시계추처럼 좌우로 천천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흠칫하긴 했는데 이거를 어떡하지? 그냥 자야 되나? 그러다가 이거는 말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유형 그러고 불렀는데 형도 그때 마침 안 자고 있더라고요. 예. 대답을 하길래 생각을 좀 하다가 아니야 그냥 얼른 다시 자 이렇게 말했더니 계속 이제 말해달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 예. 말해달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형 옆에선 여자애 매달려서 계속 좌우로 흔들고 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형 벽 보고 자. 형 옆 난간에 지금 여자애 매달려 있어 라고 했더니 그 뒤로 난리가 난 거죠. 야, 그렇지. 그렇게 막 난리가 나다가 어쨌든 저희 피곤하니까 매일같이 밤늦게 아니면 새벽까지 연습하면서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도 결국엔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자는데 그날부터 그 옛날 집에 그 고무장판이라고 해야 되나? 맨발로 바닥 걷는 소리 아시죠? 그런 거. 쩍쩍 소리. 네, 쩍쩍 소리 나는 거. 그 소리가 거실에서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때는 매니저 형도 없었고 숙소에는 우리 말고 아무도 없는데 거실에서 그런 소리가 쩍쩍 들리면서 신경 쓰여서 제가 잠이 깼어요. 깼는데 초인종 소리가 또 막 울리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래서 피곤하고 그런데 가뜩이나 좀 전에도 귀신 소동 때문에 난리치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그래서 자다 깨가지고 뭐야 누구야 하고 나가서 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뭐 모두가 예상하셨겠지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길래 그래서 짜증나 이러고 나서 문 닫고 다시 방으로 가면서 자려고 하는데 딱 하나가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숙소 초인종 고장났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진짜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귀신들한테 괴롭힘이란 괴롭힘은 진짜 다 당했던 것 같아요. 숙소에 저희가 전화기도 없었어요. 근데 눌러서 돌리는 옛날 전화기 그 벨소리 있잖아요. 아날로그 따라랑 하는 거. 네. 그 벨소리가 막 울리고 방바닥 쩍쩍 걷는 소리, 문 두들기는 소리, 초인종 소리, 창문이나 방문이 혼자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건 그냥 매번 그래요.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귀신을 전혀 보고 막 이런 것도 못했던 멤버들도 한 명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숙소에 3명의 귀신이 있었어요. 제가 확인을 했던 게 3명이었는데 멤버들도 다 봤고 3명의 귀신이나, 예. 3명하고 2년을 살았어요 저희가. 근데 저희 숙소가 예. 이게 반지하였어요. 반지하인데 이게 꼭 새벽만 되면은 그 건물 입구에서 그 지하 내려가는 계단 있잖아요. 예. 그 계단을 계속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남자가 보여요.
근데 아까 올려주신 그 사진처럼 저희 숙소 문이 철문 위에 유리로 된 창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유리로 된 창문이 밖에가 좀 잘 보여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여요. 그래가지고 간혹 물 마시러 거실 나가거나 뭐 하려고 저 위에 유리처럼 저만큼의 공간으로 계단이 보여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거기로 보면은 또 이제 남자가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보면 목 위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는 건 가끔씩은 뛰어 내려와가지고 문 쾅쾅쾅쾅 와가지고 두들기고, 그리고 그 남자분은 그게 다고 이제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요. 근데 뭘 하지를 않아요. 예. 뭘 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있어요. 45도. 그렇게 해서 그냥 저희를 계속 부끄러운 것처럼 창문이면 창문, 아니면 문틈이면 문틈, 그런 데서 45도로 그렇게 해서 계속 쳐다만 보고 있어요. 잘생겨서 그런 거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게 더 소름 돋다가 이제 그 아이는 좀 많이 저희가 오래 거기 같이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아, 왔냐? 그냥 이러면서 저희도 그러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또 한 명이 어른 여자 귀신이었어요. 그 귀신 같은 경우에는 멤버 한 명이 딱 타겟이었나 봐요. 저도 한 번밖에 못 봤는데 어느 날 제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거실로 나갔는데 멤버 한 명이 알몸으로 쭈그린 상태로 누워있는 거예요. 거실 바닥에. 뭐, 알몸으로. 네. 그래가지고 또 혀는 입 밖으로 내밀고 깨문 상태로 알몸으로 그러고 자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깨우면서 아, 뭐하냐고, 왜 여기서 자냐고 하니까 얘기를 해주는데 어젯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가는데 어떤 여자가 거실 한가운데에 딱 서 있었대요. 근데 그 여자랑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몸이 굳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멤버를 눕히고 옷을 하나 둘 벗기기 시작하더니 그 귀신 손을 멤버 입에 넣어서 잡고 꺼내더니 물게 하는 거래요. 그러더니 어깨랑 무릎을 잡고 그냥 몸을 계속 접었다 폈다가를 반복하대요. 그래서 멤버가 봤는데 뭔가 새까맣게 생긴 얼굴에 귀까지 입은 쫙 찍고 웃으면서 접을 때 까딱 펼 때 까딱 하면서 고개를 좌우로 까딱까딱거리면서 미친 듯이 웃어 제끼더래요. 그렇게 멤버는 정신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절하지, 이거. 네, 자기를 앞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몸을 접었다 피는데 계속 고개는 접었다 폈다 할 때마다 까딱거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심각하구나. 이런 날들이 계속 저희 2년을 살았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요, 이걸? 근데 저희 상황이 그때 당시는 뭔가를 회사에 내세울 만한 이런 것도 안 되고 저희는 한낱 연습생일 뿐이고 맞아요. 힘들지. 예. 데뷔 전이고 물론 그 이후에 데뷔를 하고 거기서 조금 더 살기는 했어요. 살기는 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날이 계속되니까 다들 피폐해지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있다가 아 진짜 안 되겠다. 얘네랑 그냥 얘기라도 해보고 싶다. 네.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는지.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연습 끝나고 들어와서 숙소에 불을 아예 다 껐어요. 다 끄고 왜 옆에 누가 지나가거나 움직임을 감지하면은 삑 소리가 나면서 색깔이 바뀌는 무드등이 있었어요. 오, 예. 근데 그게 시계였는데 제가 알기론 그게 어떤 팬분께서 저희한테 선물로 주셨던 건데 그거는 센서 시계니까 거실 바닥 중앙에 딱 놔뒀어요. 거실 중앙에 놔두고 저희는 이제 방으로 다 들어와서 창문, 문, 뭐 이런 바람 들 곳 아예 하나 없게 창문 이런 거 다 모든 거 차단시키고 둘러 앉아가지고 촛불을 하나 딱 켜놨어요. 촛불을 켜놨는데 뭐 당연히 바람 한 점 없고 입바람, 콧바람 뭐 이렇게 부는 거 아닌 이상 불꽃은 당연히 위로만 계속 솟고 있겠죠. 그렇게 불꽃은 위로만 가고 있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한 명 얘기하고 두 명 얘기하고 그 다음 멤버 얘기하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냥 잡자 하고 그만하려고 하는데 그 2층에 있던 이유영이 아 좀 그만 괴롭히고 얘기 좀 하자고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불꽃이 누가 입으로 후 부는 듯이 그 형 쪽으로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순간에 갑자기 끽 소리 나면서 방문이 열리는데 우와. 열리면서 밖에 있는 시계가 삑삑삑삑
삑삑삑삑삑삑삑 하면서 점점 빨라지면서 미친 듯이 울리면서 색깔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거 보자마자 난리 난 거죠. 멤버들 전부 다 소리 막 지르고 미친 듯이 뛰어나가고. 그래서 저도 나가면서 뒤를 봤어요. 뒤를 봤는데 그때 본 게 센서 시계 주위에 그 셋이 미친 듯이 뛰다니는 거예요. 와. 거기를 계속 그러고 뛰는 거예요. 둥글게 하듯이. 그래서 그날은 거기서 못 자잖아요. 이 상태로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연습실 가서 자자. 연습실 가서 자고 내일 회사에 이거 좀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눈 뜨자마자 또 회사로 찾아갔어요. 가서 죄송한데 저희 진짜 잘 되고 뭐고 귀신 봐서 잘 되고 괜찮아요. 저희 좋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진짜로. 이러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냐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회사분 중에 관계자를 아시더라고요. 그런 무속에 계신 분을. 그래서 그분을 모셔오겠다 했는데 정확히 무당분이신지 아니면 그런 쪽을 공부하신 그런 전문가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을 모셔서 같이 숙소로 갔어요. 네. 가서 뭐 이것저것 하신다고 하시고 들어가셨다가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오시더니 이제 다들 들어와도 된다고 하셔서 저희는 당연히 들어갔죠. 들어오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뭐 여기 사실상 큰 문제 없다. 그냥 있던 애들 보냈고 큰 문제 없으니까 다들 편하게 자면 된다. 그래서 감사하니까 앞에 나가서 배웅도 해드리고 그러고 다들 안도하고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죠. 누워서 이제 진짜 편하게 자겠다. 이제야 좀 살겠다. 막 얘기하면서 다들 웃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순간에 또 쾅쾅쾅쾅쾅 막 문 두들기는 소리가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얼어가지고 뭐야 지금 이거 뭔데? 뭐야 다 끝났다며 이러고 있는 와중에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사람 소리 지르는 소리도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나가서 문을 열었는데 그 무속인 분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근데 땀을 비 오듯이 막 흘리시면서 헉헉대시면서 핸드폰을 제 눈앞에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데 그때가 2009년, 2010년 사이라서 지금처럼 무슨 톡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진짜 문자 메시지 시절이었어요. 갓 이제 그런 톡이 스마트폰이 나올 시점이었는데 그때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문자 메시지 목록이었는데 거기에 써있는 문자 메시지가 보낸 사람 번호가 아예 비어있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근데 원래 옛날 문자 메시지는 제가 알기로는 번호를 뭐 1004 아니면 7777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보내는 게 가능은 했어요. 가능은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번호가 아예 없이 보내는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뜬다거나 이렇게 뜨는데 번호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문자 내용들을 봤는데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순간에도 문자가 1초에 몇 개씩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너 누구야? 누구지? 나가. 누구야? 나가. 누구야? 너 나가. 이런 식으로 문자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1초에 몇 개씩. 그거 보고 멤버들도 다 나와서 다 같이 보고 얼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대로는 안 되고 다른 분을 모셔오는 게 낫겠다. 오늘 밤은 절대 여기 있지 마라. 얼른 나랑 같이 나가자 하셔서 다 나와서 또 이제 연습실로 갔죠. 연습실로 가서 저희는 계속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이제 뭐 한두 시간 지나니까 또 다른 분이 오시더라고요. 같이 오셔서 이분 오셔서 같이 해보겠다. 그래서 다시 숙소로 갔어요. 가서 그분도 보시는 게 얘들 안 되겠네. 뭐 바로 올려보내건 뭐 어떻게 하건 얘네는 빨리 해야겠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희를 쭉 이렇게 둘러보시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이건 진짜 예.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시는데 와 확실히 근데 진짜로 저도 굉장히 기가 센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운에 눌리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그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또렷이 보시더니 한 명을 딱 지목하시면서 도움 필요하니까 너 일로 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멤버를 사각형 방이 있으면은 그 구석에 의자에 앉히는 거예요. 앉히는데 저는 무슨 엑소시즘 뭐 영화 그런 데서 본 것처럼 소금인가 무슨 하얀 거 같은 걸 주변에 동그랗게 막 뿌리시는 거예요. 방어 친다. 네, 그런 거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결박을 하래요. 갑자기 결박을 하래요. 그 멤버를. 뭐라고? 네. 그래서 아니 이건 뭔가 일단은 근데 스킬이니까 해야 되니까 기도 눌려 있었고 때리라는 건 아니겠지?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결박을 했는데 말씀하시는 게
이 멤버한테 접신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아, 매개체로. 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알기론 본인들이 약간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지 않나라는 걸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신기하네 하고 보는데 막 이제 뭘 외우시면서 무구 같은 걸 막 흔드시는 거죠. 막 이러고 있는데 멤버가 갑자기 고개가 푹 떨어지는 거예요. 푹 떨어지더니 떨어진 상태로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목소리가 아예 제가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여자도 남자도 아닌 목소리? 막 그러니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뭐라고 하는데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한테 이제 너희들은 나가 하면서 나가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떡해요. 또 말 들어야죠. 그래서 밖에서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예. 기다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때는 시간 어느 정도 지나니까 초조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밖에 숙소 앞에도 나가서 기다렸다가 숙소 다른 방에 와서 다리 달달달 떨고 있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딱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가지고 진짜로 다 됐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숙소에 있던 귀신이 3명이 아니라 4명이었던 거예요. 한 명 더 있네? 네. 근데 그 중에 많이 이제 눈에 띄었던 그 여자아이랑 그 여자 어른 귀신 있잖아요. 둘이 모녀였대요. 아, 둘이 모녀인데 이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멤버가 본 모습이. 화재로 불타서 그렇게 잘못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디선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다른 멤버 한 명한테 붙어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녀가. 예. 그 어린 여자아이는 그냥 진짜 아까 돌비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좋아서 그냥 계속 지켜보고 그랬던 거래요. 아, 팬이었구만. 네, 진짜로 좋아서 그냥. 근데 처음에 저희는 무서웠죠, 솔직히. 안 무서울 수가 있네요. 네, 그랬고 엄마 귀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딸 때문에 가만히 같이 있었던 거래요. 그래서 눈에도 잘 안 보였던 거고 근데 그러다가 멤버 한 명한테 또 꽂힌 거죠. 근데 그 행동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 멤버 한 명한테 꽂힌 거라고. 근데 그 멤버가 그 접신 받아들인 멤버거든요. 아, 그분이 많이 예민하시구나.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분한테 꽂혀가지고 계속 거기서 같이 딸이랑 그러고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목 위로 아무것도 없는 남자분은 네. 예, 무속인 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 숙소 바로 앞에 있는 산을 이제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옛날 그 조선시대에 한 종교가 박해를 받았었는데 이 전부 다 절단이 돼서 처형을 당한 터가 있는데 그게 저희 숙소 바로 앞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를 떠도셨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타일러서 보내드렸다 하시고 그래서 저는 듣다가 저는 3명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나머지 한 분은 그냥 집에 있는 터주신 같은 그런 분? 오, 예. 그런 분인데 이게 자리도 그렇고 그리고 그 숙소 바로 옆에 폐가도 있었어요. 옆 건물이. 그러니까 그 동네가 되게 좀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힘이 너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셔가지고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특히나 집에 들어와 있던 그것들 뒤에 다 눌려 계셨던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설명 다 듣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배웅해드리고 정말로 딱 들어와서 너무 편하게 잤어요. 그날부터. 와, 예. 너무 편안하게 잤고 그리고 데뷔도 잘 하고 활동도 하면서 평소처럼 막 이러고 있었죠. 너무 피폐하지도 않고 행복하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사진 취미니까 방송국에서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하면서 대기실 멤버들 찍어주고 하고 있는데 메모리가 다 찬 거예요. 네. 이거 지우거나 뭐 저거 옮겨놔야겠다 해서 노트북을 켜가지고 그때 당시 그 SD카드를 빼가지고 컴퓨터에 연결을 했죠. 연결을 해가지고 사진들을 하나하나 빼면서 뭐 뺄까 아니면 그냥 전체로 빼버릴까 백업할까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그 옛날 사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예. 맞다. 그 사진 있었지? 그 사진부터 빼놔야겠다 하고 그 사진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 모든 사진들은 다 있어요. 그 시간대에 있던 사진들이 다 있는데 그 사진 한 장만 딱 없어졌어요. 그 귀신 찍힌 게. 네, 그 사진만 삭제가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했죠. 그때 당시.
제 스토리는 와, 여기까지입니다. 미쳤습니다. 사연이 미쳤어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죠. 뭐 그 회사에서도 이거 나중에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공영방송 같은 데서 얘기할 썰이 아닌데 이 정도면? 아, 그런가요? 그래서 진짜 그거는 제가 남겨두고 싶었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그림으로라도 그려서 멤버들하고 다 같이 봤던 거니까 회사 사람 모두가. 와, 아니 그리고 이거는 딱 돌비공포 라디오 용이구만. 아, 그런가요? 아니 왜냐면 무속도 너무 많이 나오고 네네. 뭐 빨가 벗고 이렇게 누워있고 멤버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공영방송에서는 아마 몇 개 뺐었어야 될 거예요. 100%를. 아, 그렇죠. 약간 네. 뭔가를 없애고 약간 이렇게 좀 그렇게 했었겠죠. 그쵸. 공용에 심의에 나가면. 맞춰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얘기해 달라라고 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야. 그 숙소 생활을 하면서 중간중간 제가 너무 길 것 같아서 뺀 것들도 많은데 저희가 신부님도 오셨었고 오일? 예, 성수 뿌리고 이런 것도 해봤었고 와, 아니 잠깐만. 별걸 그러면 다 해봤어요. 어차피 일단 그 숙소에서 나온 지는 한참 됐을 거 아니에요. 아, 꽤 오래됐죠. 저희가 그때 2012년인가 11년에 나왔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큰 지역, 뭐 예를 들어 서울시 어디다. 그냥 요 정도만, 뭐 구 정도만? 아, 거기가 마포구인가? 아, 맞네. 절두산인가 뭐 거기에요? 아, 예, 맞아요. 절두산 성지 아래예요. 진짜 오케이. 그 바로 아래.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서울시 마포구 절두산 근처에 있는 뭐 수많은 반지하집이 있을 테지만 그렇죠.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네. 지금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 제가 갔었는데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있는데 주변에 발전이 굉장히 많이 돼서 터의 느낌이 달라졌어요. 아, 섬뜩하네. 근데 어쨌든 칸님께서 겪었던 일들도 많았지만 그 멤버분들 네. 중에서도 겪은 일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칸님께서 어쨌든 귀신을 목격을 하시고 두 눈으로 보신 거니까 네. 혹시 원래 귀신을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보게 된 이야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엄청 어렸을 때부터 봐오다가 네.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제 못 보는? 아, 그냥 지금은 기운 정도만 느껴지는 정도 같아요. 어쩐지. 그러니까 그냥 아예 안 보던 사람이 한 번에 보기는 힘드니까. 근데 아까 멤버분 중 한 분이 그 접신했다 그랬잖아요. 그 멤버분. 네. 그분은 누군지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지켜주시는 건가요? 아, 지켜줘야죠. 그분이 멤버라고 제일 예민할 것 같은데. 그분도 귀신을 보셨을 예민하긴 텐데. 한데 그런 겁이 좀 많아요. 무서우니까. 네, 그런 겁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귀신을 봤다 그 멤버 입에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보이고 더 하니까 아예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뭐 모르겠지만요. 그쵸. 그러면 칸님께서 제일 먼저 본 귀신이 뭐예요? 이것도 스토리가 조금 있는 얘기라 좀 길군요.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면 한 번 더 뵙겠다는 얘기인가요? 아, 저는 언제든 찾아주시면 저도 귀족이기 때문에 저는 돌벤저스가 목표입니다. 이거 돌벤. 충분히 가능하시죠. 예. 그러면 그 처음 봤던 이야기부터 어쨌든 귀신이라는 존재를 봐온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거든요, 보니까. 네, 저는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인 것 같아요. 기억나는 그러면 거. 이게 사실상 그 반지하집보다도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돌벤저스 방이. 요즘에야 조금 사람 대우를 좀 해주는 거지. 막 닭달나무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으시다면 어차피 다 들어오신 분들이 다 자기 발로 들어온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근데 나가는 게 이제 함부로 잘 안 되는 거지. 예, 일단은 오늘 포커즈 칸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너무너무 섬뜩했던 아마 아이돌이 겪었던 숙소 이야기 중에서 완전한 레전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이상을 들어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저도 활동하면서 많이 들어봤는데 네. 저희처럼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맞아요. 없었어요. 이거는 아마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거라 믿고 오늘 포커즈 칸님의 이야기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멤버분들도 이게 지금 저희 방송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채팅창으로. 그래요? 네, 응원해주시는 것 같고요. 모든 그 포커즈 멤버분들도 다 건강하고 앞으로 하시는 일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멤버분들께서도 혹여라도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본 연예인 아이돌 분들 숙소 이야기 중에선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를 떠나서 너무너무 심했네요. 이거는 원래는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보기만 하는 분들만 보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멤버분 대부분이 겪으신 이야기다 보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당시 2년이나 거기서 살았다면 저는 1시간도 못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포커즈 유튜브에 검색해도 노래 나오거든요. 저도 가끔씩 들어요. 노래 잘 모르시겠죠? 네, 포커즈 멤버분들 잘 모르시죠? 저 가끔씩 어젠가 그저께도 들었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으시면 멤버분들도 각각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포커즈 이유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포커즈 이유입니다. 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요. 네. 너무 기대했는데, 네네. 또 이렇게 시청을 하게 되네요. 네. 일단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시지만 아시는 네네.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네네네.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돌비 시청자 여러분, 귀족분들, 저는 앞서 말한 칸궁화 같은 그룹 포커즈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2010년에 데뷔한 데뷔 15년 차 어우. 4인조 네. 아이돌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죠. 네, 아저씨 돌입니다. 아이돌. 아저씨돌? 네. 아이돌이죠. 한번 아이돌은 영원한 아이돌 아니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2010년도에 활동을 조금 하다가 네. 외국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재작년에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만나게 돼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새로 들어온 멤버들까지 6인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번에 칸님이 네네. 일단 이윤님과 같이 숙소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정말 네. 정말 또 섬뜩한 일을 들려주셨는데, 그때 당시 네. 같이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네. 4명이서 전부 다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칸의 시선도 있지만 저의 시선도 있죠. 맞죠? 네네네. 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 그거 이후에 또 큰 사건이 하나가 또 있어요. 예? 네, 그거까지 이어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비하인드 이야기가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포커즈 2회예요. 이 이야기는 앞서 카니가 말한 숙소 이야기를 이제 저의 시점에서 풀어본 이야기와 그 이후에 벌어진 큰 사건의 이야기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예. 참고로 저는 칸군이랑은 다르게 뭐 영화니 있다든지 뭔가를 보는 타입은 아니고요. 평소에 똘비님 공포 라디오 같은 이제 공포 컨텐츠를 좋아하고 즐겨보기는 하지만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약간 이 일을 겪기 전까진요. 때는 2009년 늦 여름에서 2011년 사이에 합정 절두산 유원지 근처에 있는 반지하 숙소에서 시작됩니다. 그 반지하 빌라 바로 옆에는 불에 탄 듯한 옛날 집들이 비어진 상태로 곳곳이 있었고, 동네에 약간 청년들이라고는 저희들 빼고 아무도 안 계셨던 걸로 기억해요. 일단 그 빌라 근처에는 사람이 사는 느낌이 많이 들진 않았고요. 오. 앞집에 이렇게 동장님이라고 부르는 어르신 한 분이 계셨고, 저희가 묵고 있는 빌라에는 총 8가구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다 공실이었어요. 그리고 2층에 새벽에 일을 나가시는 신혼부부 2분이 계셨고, 저희 반지하 맞은편에 근처에 대학교를 다니던 대학생 2명 해서 총 3가구가 빌라에 입주해 있었는데, 그마저도 저희가 입주한 뒤로 얼마 안 있다가 맞은편 학생들 방이 빠진 상태로 아무도 입주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민망하네요. 좋게 이렇게 또 돌비 하트 해서 네. 이웃님이 들고 계시네요. 네, 거기다 또 제가 아까 또 보내드렸는데, 아, 평면도. 네, 평면도를 또 제가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이따가 한번 일단 띄워드릴게요. 보여주시면. 네. 그 당시에 저희 사장님께서는 밖에 나가서 혹시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놀까봐 저랑 리더를 삭발을 시켜버리셨어요. 이게 저번에 자료사진에 아마 있었을 건데, 둘 다 머리를 밀리고 숙소에 들어오니까 칸이는 너무 웃긴 그 광경에 한참을 비웃으면서 놀려댔고, 네. 당연히 뭐 어디를 나가고 싶다거나 나갈 생각도 못했죠. 물론 연습이 아침부터 새벽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뭐 여기가 군대다 이러면서 뭐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한참 연습 중에 뭐가 그렇게 웃겼는지 머리를 밀지 않은 우리 칸은
자신의 DSLR로 연습실 거울에 비치게 한참 이제 춤 연습이 끝난 우리들 사진을 막 찍었죠. 예. 그래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깔깔대던 와중에 카니가 형 이거 봐봐 하면서 확대를 해서 보여줬는데, 보다 보니까 보컬 연습실 문 쪽에 약간 디자인 포인트 같은 걸로 붙여둔 길다란 검은 아크릴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검은색 형체로 실루엣 같은 모습이었지만 누가 봐도 여성분인 존재가 약간 우리를 보는 듯한 사진이 되게 선명하게 찍혔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들 이제 소름이 돋는 와중에 저는 솔직히 좀 믿기지도 않았고 믿기도 싫어가지고 괜히 연습 중에 분위기 안 좋게 조성이 될까봐 야 이거 그냥 뭐 절묘하게 얻어 걸린 거겠지 왜 호들갑이야 야, 연습이나 하자 이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계속 연습 중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야 다시 카메라 줘봐 하고 몇 번을 확대해서 봤는데 솔직하게 아무리 봐도 정말 사람의 형체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멤버들한테 야 이거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자, 나중에 혹시나 바이럴 자료 같은 걸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거 보면 또 대박 난다고도 하잖아 해가지고 사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예. 사장님께서는 아니 무슨 귀신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 소리 할 시간에 연습이나 야 일단 사진 줘봐봐 라고 하셔가지고 사진을 보여드렸죠. 보여드렸더니 야 이거 컴퓨터 연결하라, 이거 재밌네 이러면서 회사 컴퓨터에 자료로 저장을 해두셨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날 이후부터 저희 숙소에 입주하면서 분명히 보통 입주할 때 청소하고 벽지 같은 거 새로 갈고 하잖아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곰팡이가 모서리부터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더니 며칠이 지났을 때는 재도배를 해야 될 정도로 벽지에 진짜 시커멓게 곰팡이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심각하나 싶어가지고 집주인한테 말씀을 드렸고, 직접 이제 와서 보시더니 이제 기겁하시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게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하시면서 벽지를 좀 갈아주셨죠. 그랬는데도 며칠이 지나면 곰팡이가 계속 생기고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되기 시작했고, 이거를 계속 갈아주실 수는 없으시니까 예. 저희가 벽지를 따로 사서 조금씩 덧대서 붙이는 식으로 생활을 했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연습이 끝나고 잠에 들려고 누워 있었는데, 그 옛날 마룻바닥 장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필름 장판 같은 네. 거 있잖아요. 그 거실 쪽에서 누가 맨발에 습기나 땀이 차 있으면 이렇게 걸어다니면 쫙쫙쫙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로 거실을 쫙쫙쫙 걷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애써 못 들은 척 하려고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계속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소리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니가 형 혹시 들었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려던 순간에 멤버들이 야 이거 나만 들은 거 아니지? 아씨 이거 뭐야 이거 하면서 한 명씩 전부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 들었다. 전부 다 들은 거죠, 그 소리를. 근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견딜만을 했어요. 솔직히 그냥 뭐 잘못 들은 거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바로 밑에서 카니가 형 침대 옆에 난간에 어떤 여자가 형 쳐다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2층 침대에서 제가 2층이었는데 거기서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숙소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진정을 시킨 후에 다시 들어와서 뭐 잠이 아닌 쪽잠을 잤죠. 근데 그렇게 시작된 소리가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좀 여러 방면으로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약간 옛날 막 띠리라는 전화벨 소리라든지, 예. 숙소 문을 이렇게 퉁퉁퉁퉁퉁 두드리는 소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상한 검은 실루엣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벽은 점점 이제 곰팡이로 물들어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 사장님 진짜 저희 진짜 숙소에서 너무 무서워서 못 자겠고 계속 갈수록 몸도 안 좋아지고 잠도 못 자고 하니까 제발 숙소 좀 제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께서는 아니 뭐 남자들이 그딴 거 보고 무서워서 찡찡거리면 도대체 뭘로 밥 벌어먹고 살래? 진짜 연병들 하고 있네 야 하시면서, 내가 가서 잤는데 별 뭐 그런 거 없으면 어쩔래, 뭐 일 없으면 어쩔래, 니네 그냥 입 다물고 지낼래? 라고 하셨고, 저희는 이제 제발 그러면 하루만 제발 꼭 좀 주무셔보세요, 제발 주무셔보세요 라고 대답을 하고, 사장님은 이제 그 길로 저희 숙소로 떠나셨고, 저희는 이제 근처 모텔을 잡아주셔서 거기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아, 사장님이 혼자 거기 가시고. 네, 하루 가셨고, 오호. 그다음에 이제 하루가 지나고 사장님이 저희를 이제 호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장님을 만나 뵀는데,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는 수녀님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너희들을 보고 직접 얘기하고 싶다니까 지금 빨리 숙소로 가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도 뭔가 좀 느끼셨는지. 아이고, 수녀님까지.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숙소로 갔죠. 가서 수녀님을 만나게 됐고, 제가 종교가 무교다 보니까 이제 뭐 기도 같은 거를 해주시면서 저희를 이제 일렬로 쫙 세워놓으시고,
가지고 오신 성수를 이렇게 조금씩 뿌려주셨는데, 와, 진짜 태어나서 그런 경험은 제가 처음 겪어본 것 같아요. 그 성수를 뿌려주실 때 머리 뒤쪽에서 소름이 쫙 돋는데 그 느낌이랑 함께 몸이 저도 모르게 뒤로 이렇게 당겨지더라고요. 예. 정말 뭐 지금도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게 신기하고 소름이 돋는데, 하여튼 그렇게 성수를 한 명씩 뿌려주시고는 이제 그래도 괜찮아질 거라고 하시면서 집안 이제 곳곳에 성수를 이렇게 막 뿌려주시고 가셨고, 사장님께서는 이제 저희가 너무 무섭고 잠도 못 자고 고생을 하는 상태니까 3일 정도 본집들 다녀오라고 휴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잠도 푹 자고 집밥도 먹으면서 푹 쉬다가 다시 숙소에 복귀하는 날이 됐는데, 아무래도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선뜻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기 싫지, 오히려. 그쵸, 예. 근데 저도 이제 최대한 늦게 가려고 늦게 갔는데, 다른 멤버들도 그랬는지 앞에서 이제 서성이고 못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용기 내서 넷이서 같이 들어가자 하고 그냥 문을 팍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간 숙소에서는 이제 왠지 모르게 저번이랑은 약간 다른 온기 같은 게 조금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잠도 잘 자게 되면서 이제 이런 소동은 일단락이 되나 싶었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데뷔곡 녹음이랑 큰 일정들이 끝이 나서 회사에서 회식을 했던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회식을 하다가 피곤해서 저를 포함한 몇몇 멤버는 숙소로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멤버 한 명은 이제 조금 더 남아서 자리를 더 같이 하겠다고 해서 그 멤버만 두고 저희는 이제 먼저 숙소에 와서 잠을 청했죠. 예. 근데 이제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때 칸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체 상태로 잠을 거실에 자고 있더라고요. 화장실 앞에서.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이러고 있어? 이랬더니, 아니 어제 회식하고 들어와서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화장실에서 다 개워내고 나와서 정면을 봤는데 어떤 여자가 누워있는 거야. 예. 근데 그분이 어디 갔다 와? 라고 물어봐가지고 나도 술 기운에 나 회식 갔다 오는 길이야 라고 했더니, 이쪽으로 와서 같이 자자 라고 하길래 같이 잠에 들어버렸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귀접을 그렇지. 한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도 이게 끝나지 않은 것 같구나 싶어가지고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께서 요것도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또 알아보셨나 봐요. 그래서 가끔 가시던 절의 스님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드렸고, 스님께서 이제 직접 와보신다고 하셔가지고 숙소에 오셨어요. 예. 그래서 스님분이랑 무속인분으로 보이는 분 한 분이 같이 오셨는데, 이제 숙소 앞에 다다르자 약간 그 스님분께서는 기운이 너무 좋지가 않아가지고 도저히 본인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서 안 들어오셨고, 같이 오신 무속인분만 들어오셔가지고 멤버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 명을 이제 콕 집으시고는 앞서서 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접신을 시도하셨는데,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시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칸님이 아닌 네. 이유님의 시선. 단지 이제 그 당시에 칸은 다른 멤버들은 다른 방으로 가서 포커즈 방으로 가서 못 봤지만, 저는 매니저 형과 같이 매니저 형 방에서 그걸 같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 완벽하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무슨 의식 같은 거를 하시고는 멤버가 정말 막 무슨 TV에서 보는 것처럼 접신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그 무속인 분이 너 이름이 뭐야? 했더니 정말 그 멤버가 평소에 하지도 않는 말투랑 목소리로 유리요 라고 하는 거예요. 유리요 이렇게. 유리? 네, 유리라는 이름을 말을 하더라고요. 아, 자기 이름이 유리다. 그러면서 너 여기 왜 따라왔냐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다 독감이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리라는 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병원에서 멤버 한 명이 마음에 들어서 엄마랑 같이 따라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대화가 되는 것도 전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런 거를 아예 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으니까.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너 지금 뭐가 보이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밝은 빛이 보이고 노래가 들린다고 하더니, 그 멤버는 정말 모태무교거든요. 아예 종교 자체를 모르고. 근데 저도 처음 듣는 찬송가를 울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막 하더니 뭔가를 이렇게 뱉어냈다고 표현하나? 오이구야. 토 같은 거를 하고, 무속인 분께서는 그거를 어디다가 싸시더니 이제 됐다라고 하시고는 그런 막 깃발 같은 것처럼 생긴 거를 집안 곳곳을 막 훑어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나가셨고, 그 뒤에 이제 칸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문자 메시지나 사진이 지워지는 일들이 나게 되죠. 예.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저희는 정식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앞에 겪었던 일들이 거짓말인 것처럼 곰팡이도 더 이상 올라오지도 않았고, 뭐 이상한 소리, 현상 같은 것도 없어지면서
또 그 상황에서 저희도 이제 막 데뷔를 했으니까 스케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되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카니가 사진을 보시다시피 되게 잘생겼어요. 되게 이국적으로 배우상이거든요. 정말 드라마에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엄청난 기대작 드라마였는데 아테네 전쟁의 여신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그 아이리스가 끝나고 예, 맞아. 바로 후속으로 나온 그 드라마였는데 VIP 암살범으로 해서 3회 동안 거의 주연처럼 계속 멋있는 카리스마 역할로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뻤죠. 와, 우리도 이제 연기돌이 되면서 정말 메이저의 길로 가는구나. 우리도 연기하는 멤버 있다 하면서 신나가지고 저희끼리 회식을 하자. 촬영하기 전에 회식을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숙소가 워낙 좁다 보니까 동그랗게 다리를 피는 요 식탁에다가 저희가 맥주랑 뭐 주전부리 이것저것 사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파티 아닌 파티를 했죠. 그렇게 이제 회식을 하고 일어났을 때 카니는 아침부터 드라마 촬영이 있어가지고 숙소에 없었고 저랑 멤버 한 명은 그 당시에 1대100이라는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 네. 거기 이제 녹화를 하러 가야 돼가지고 숙소를 나서려고 하는데 숙소 천장에 누가 빨간 물감을 이렇게 쫙 뿌려놓은 것 같은 자국이 어제까지 안 보였던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어제 같이 먹은 라면 국물이 튄 건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예. 일단은 저도 아침에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크게 생각하진 않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하고 숙소를 나섰는데 샵에 들려서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그 당시 트위터가 유행했으니까 트위터를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스케줄이 없던 한 멤버가 트윗에다가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깼다. 이런 일이 없는데 라는 트윗을 저 우연치 않게 본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게 되게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재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좀 직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뭐 방송 녹화는 해야 되니까 신경이 쓰이는 상태로 저랑 멤버는 방송 녹화를 들어갔고 한참 촬영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그 트윗을 올렸던 멤버한테 형 점점점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라고 보냈는데 카니가 점점점점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카니가 왜? 이러니까 소름 끼쳐. 잠시만 지금 생각해서 소름이 끼쳐가지고 예. 카니가 사고가 크게 나서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있대. 매니저 형은 지금 골반뼈가 으스러졌고 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야 그런 장난치지 마라. 진짜 왜 그러냐 진짜 이랬더니 아니 진짜 지금 나도 믿을 수가 없는데 우선 병원 넘어가기로 했으니까 형 녹화 끝나면 같이 빨리 넘어와. 그렇게 문자가 왔는데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동시에 이사님이 멀리서 헐레벌떡 뛰어오신 거예요. 와. 그래서 중간에 녹화를 중단을 하고 저랑 member 한 명은 병원으로 갔죠. 갔는데 카니가 온몸이 피칠갑이 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말하면서 손이 되게 떨리는데 아이고, 예. 정말 한없이 눈물만 계속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너무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소식으로 하필 이런 좋은 날에 옆에 애는 의식도 없어가지고 막 소리도 질러보고 했는데 바로 그냥 응급실 중환자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렇게 한참 기다린 뒤에 카니가 나왔는데 날개뼈가 골절이 됐고 이마 쪽이 되게 크게 찢어진 상태로 많은 회복 기간을 필요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탑승했던 매니저 형은 골반뼈가 아예 차가 찌그러진 게 밀고 들어와서 으스러지고 코디네이터는 정강이뼈가 4등분이 나는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래도 그거 이상으로 더 큰 일이 생기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긴 했는데 일단은 자세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 듣고 싶어서 한참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집에도 안 가고 몇 날 며칠을 밤을 샜거든요. 예. 그러다 이제 카니가 깨어났고 일반 병실로 이제 옮겨졌어요. 옮겨졌고 카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 당시 사고가 날 당시에 첫 씬 촬영을 끝내고 예. 다음 촬영 장소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스타일리스트랑 뒤에서 얘기하면서 놀고 있다가 카니가 아무래도 영안이 있다 보니까 창문에서 어떤 여자를 봤나 봐요. 창문에 붙어 있어서 그냥 자주 보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석에서 소리가 나서 앞을 봤더니 한 100m 전방 쪽에 그 여자분이 서 있었고 헐. 그 순간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매니저 형이 핸들을 돌리다가 가드레일을 받고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차가 굴른 거예요. 소름 끼친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타있던 스타일리스트 앞유리를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스타일리스트를 지키려고 카니가 안고 뒤로 몸을 던지면서 조석 헤드라이트 머리를 박고 날개뼈가 나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숙소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숙소와 관련된 일들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됐고
아직까지도 그 숙소에 무슨 존재가 있었는지 저희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칸님이랑 이유님 두 분 다 다시는 네. 그 숙소 근처에도 가기 싫겠네요. 한동안 네. 정말 그 운전하다가 그 근처로 갈 일 있으면 억지로 돌아서 갈 만큼 되게 큰 충격이었고, 예. 그러다가 최근에 한번 재작년인가 그 근처에 제가 녹음이 있어서 한번 지나간 적은 있어요. 근데 그 근처의 집들은 크게 변화는 없는데 그 집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 뭐 누가 지금 지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사실 이제 저한테 그렇습니다. 사진을 주시긴 했는데 이거를 네네. 공개를 하면 분명히 또 여기 다 찾아가가지고 여기 포커즈 예전에 숙소였는데 귀신 나온다며요 또 이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요. 로드뷰로 사진을 보내드리긴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사진이 나가게 되면 유추가 너무 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어가지고, 아, 네. 딱 그냥 옛날 건물, 빨간 건물, 그죠? 네, 빨간 벽돌로 지은 옛날 와.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 접시를 했던 멤버분은 이유님이랑 칸님이 아니니까 더 좁혀지긴 했지만 너무 좁혀지지만, 네, 어쩔 수 네. 없지만 그래도 네.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분이 혹시 영매 체질이신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요것도 제가 최대한 임팩트만 이렇게 짧게 줄인 거지만, 예. 상당히 그렇게 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손발이 오그라져 있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거실에 있던지, 화장실 잠들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약간 기가 많이 약하지 않았나 아,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뭔가 잘 홀리는 타입이신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 나오는 타입 중에 잘 홀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아, 근데 이유님의 시점에서 또 들으니까 색다르긴 하네요.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어, 칸이 영안이 있다 보니까 영안이 있는 사람에서 느끼는 시점과 저는 아예 그런 쪽을 모르다 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건 사실 그 사연으로 인해서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좀 믿게 된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어디 톡쇼 나가면 얘기를 해야지 했다가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됐네요. 사실상 원래 그냥 귀신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이렇게 겪고 나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걸.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오, 네. 와, 근데 확실히 이거는 나만 본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숙소 생활을 했던 모든 멤버가 다 겪고 본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네네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그렇죠. 저희도 이 얘기를 가끔 이제 뭐 술자리에서나 얘기를 하면 다들 안 믿어요. 멤버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증인으로 앉혀놓을 수도 없고. 아, 그치. 답답하죠, 그때. 네. 네. 근데 정말 100%뭐 과장을 안 한 실화입니다. 예. 아, 그래도 오늘 이유님께서도 시간 내주셔서 조금 더 네네. 이유님의 시점에서 그때 나오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네. 포커즈 활동하심에 있어서 전혀 네. 이런 문제 없이 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로 인해서 포커즈 멤버의 숙소, 절두산 반지하집 숙소 이야기가 막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연예인 아이돌 숙소 괴담 중에서는 레전드, 그냥 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섬뜩했던 이야기였고, 이거는 칸님의 이야기와 이유님의 이야기 두 개 다 들어봐야 확실하게 더 섬뜩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각자 이야기 들어도 섬뜩한데 두 개가 합쳐졌을 때는 더 완벽히 무서울 수 있을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포커즈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